어느덧 세월이 흘러 인생의 반환점을 돌고 나니 명절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슴이 두근거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엔 명절이 오면 고향 가는 설렘과 가족들을 만나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복잡한 감정들이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기 시작했죠. 특히 아들을 시집 보내고 며느리를 맞이한 후 명절은 저에게 또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20년간 시어머니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명절에 집에 온 며느리에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첫 번째, 우리 아들 많이 힘들어하더라.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마세요. 3년 전 추석이었습니다. 제 친구 경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털어놓았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경숙이는 올해 62살,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어머니였어요. 그날 오후 며느리 민지가 2살 된 손녀와 함께 명절 인사를 왔을 때의 일이었죠. 경수가 정말 후회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경숙이는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이와 놀고 있을 때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아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민호야, 요즘 많이 힘들지? 아이 키우고 직장 다니느라. 민지가 좀 도와주면 좋을 텐데. 그 순간 설거지하던 아들의 손이 멈췄고 거실에서 놀고 있던 며느리의 웃음소리도 뚝 그쳤다고 해요.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식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2023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이혼율은 여전히 높은 편입니다. 특히 결혼 3회, 7년차 부부들의 이혼율이 가장 높은데 그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시댁과의 갈등이라고 조사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부부 갈등의 62%가 양가 부모의 개입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경숙이의 그 한마디는 단순한 걱정의 표현이었을지 모르지만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르게 들렸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우리 부부 사이를 판단하고 있구나. 내가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라는 상처로 말이죠. 부부는 하나의 독립된 가정입니다. 아무리 내 아들이라 해도 결혼과 함께 그들만의 울타리가 생긴 거예요. 그 울타리 안의 일들은 그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따뜻하게 지켜보는 것, 그리고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당신도 젊은 시절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마음이 상했던 기억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때의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며느리의 마음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애 둘은 낳아야지. 출산과 육아 계획에 간섭하지 마세요. 지난 설날 제 이웃 은희 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은희 언니는 올해 59, 아들 둘을 둔 어머니예요. 첫째 아들은 결혼한 지 4년째인데 아직 아이가 없어서 명절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해요. 그날도 며느리 수진이가 남편과 함께 세배를 하러 왔을 때 은희 언니는 참았던 말을 결국 꺼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수진아, 이제 결혼한 지도 꽤 됐는데 애 생각은 없니? 우리 때는 결혼하면 바로 애를 가졌는데 그리고 애 하나보다는 둘은 낳아야 외롭지 않잖아. 수진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지만 그 후로는 명절에 거의 얼굴을 보기 어려워졌다고 해요. 202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현재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72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에요. 현대 젊은 부부들이 직면한 현실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육아비용, 교육비, 주거비 등 모든 것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가 심각해요. 또한 같은 연구에서 젊은 부부 중 43%가 시댁의 출산 압박을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는 부부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은희 언니는 나중에 며느리가 실제로는 3년째 불임 치료를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매달 병원을 오가며 혼자 속으로 얼마나 아파했을까요? 시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지 상상해 보세요. 출산과 육아는 부부만의 선택이고 계획입니다. 설령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라 해도 당사자들에게는 큰 부담과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때 따뜻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며느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친정에만 자주 가네. 친정과의 관계를 견제하지 마세요. 제 친구 영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자는 올해 61살, 20년 전부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늘 아쉬움을 품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는 친정에만 자주 가요. 명절도 친정 먼저 가고 주말마다 친정 엄마 만나러 가고 나는 언제 손자 얼굴 실컷 보나 싶어서 속상해요. 지난 추석 며느리 혜진이가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 영자는 결국 참았던 말을 했다고 해요. 혜진아, 친정에만 너무 자주 가는 것 같은데 우리도 가끔은 생각 좀 해줘. 시댁도 가족이잖아. 그 순간 혜진이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 다음부터는 더욱 거리를 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며느리에게 친정은 여전히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일 수 있어요. 2023년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한 여성의 78%가 친정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특히 육아맘들의 경우 친정 어머니의 도움이 절실한 경우가 많아요. 시댁에서는 아무래도 눈치가 보이지만 친정에서는 아이를 맡기고 잠시나마 쉴 수 있거든요. 영자는 나중에 며느리 혜진이가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친정 어머니가 유일한 의지처였던 거죠. 영자의 그 한마디가 혜진이에게는 마지막 안식처마저 빼앗기는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며느리가 친정을 자주 찾는 것은 우리를 무시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그곳이 그녀에게는 심리적 안전지대이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며느리의 친정을 인정하고 존중해줄 때 며느리도 시댁을 더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도 결혼 초기에 친정이 그립고 자주 가고 싶었던 마음 기억나시나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며느리를 더 따뜻하게 감싸 안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살림은 여자가 해야지. 성역할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강요하지 마세요.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년 전 추석이었어요. 둘째 며느리 지영이가 남편, 그러니까 제 둘째 아들과 함께 집에 왔을 때의 일입니다. 지영이는 대기업에서 일하는 워킹맘이에요. 아들은 프리랜서로 집에서 일을 하죠. 그날 저녁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자연스럽게 부엌에 들어와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지영이는 거실에서 피곤해 보이는 모습으로 아이와 놀고 있었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민수야, 괜찮다. 엄마가 할게. 지영이가 해야지. 그 순간 부엌의 공기가 싸늘해졌어요. 아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고 지영이는 거실에서 들었는지 표정이 굳어졌어요. 2024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를 보면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여성이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남성보다 2.3배 많다고 나와 있어요. 이미 불평등한 상황인데 시댁에서마저 전통적인 성역할을 강요한다면 며느리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특히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성평등한 가사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남편이 요리하고 설거지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죠. 하지만 시댁에서 일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며느리의 역할로 돌린다면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그 일 이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그게 당연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해야겠더라고요. 다음에 지영이가 왔을 때 저는 아들에게 고맙다. 둘이 함께 하니까 보기 좋다고 말했어요. 지영이의 표정이 한결 밝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죠. 가사는 그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몫입니다. 성별과 상관없이 함께 나누어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특히 맞벌이 부부라면 더더욱 그래야겠죠. 우리가 할 일은 며느리에게 가사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 젊은 부부가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모습을 따뜻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여자가 해야 할 일, 남자가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며느리들이 원하는 건 이해와 존중이지 일방적인 희생이 아닐 테니까요. 5번째, 우리 때는 말이야. 세대 간 비교하며 훈계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제 시누이 순자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자 언니는 올해 66, 정말 마음씨 좋은 분이에요. 하지만 간혹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하곤 했어요. 작년 설날 며느리 소영이가 시집 온 지 1년 된 신혼이었는데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났대요. 순자 언니는 그걸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소영아, 우리 때는 말이야. 시집 와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수발부터 시작했어.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사는구나. 소영이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들었지만 남편에게 나중에 정말 힘들다고 털어놓았다고 해요. 세대 간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23년 한국갤럽의 세대 인식 조사를 보면 50에 60대와 20에 30대 사이에는 생활 양식, 가치관, 가족관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요. 특히 시댁에서의 며느리 역할에 대한 기대치가 크게 달라졌어요. 우리가 젊었을 때는 시댁에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더 중시하는 시대예요. 젊은 며느리들에게 우리 시대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아요. 순자 언니는 나중에 소영이가 대학원을 다니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매일 새벽까지 공부하고 일하느라 지쳐 있었던 거죠. 순자 언니의 그 한마디가 소영이에게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서러움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과거의 경험은 소중한 지혜이지만 그것을 현재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시대가 달라졌고 생활 환경도 가치관도 변했어요. 중요한 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에요. 당신도 시어머니로부터 요즘 며느리들은 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상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 마음을 기억한다면 우리 며느리에게는 더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 거예요. 마음을 다해 전하는 5가지 약속. 지금까지 명절에 며느리에게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바로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첫째, 부부 사이에 끼어들지 않기. 그들만의 울타리를 존중해 주세요. 둘째, 출산과 육아 계획에 간섭하지 않기. 그들의 선택을 믿고 기다려 주세요. 셋째, 친정과의 관계를 견제하지 않기. 며느리에게도 쉴 곳이 필요해요. 넷째, 성역할애에 대한 고정관념 강요하지 않기. 새로운 부부 문화를 인정해 주세요. 다섯째, 세대 간 비교하며 훈계하지 않기. 지금의 며느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완벽한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며느리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던 적이 많았죠.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명절은 가족이 모이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서로 다투고 상처 주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같은 여자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며느리에게 고생 많다, 잘하고 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가져다 줄지 모릅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와의 관계가 어색하다면 용기를 내어 먼저 다가가 보세요. 그동안 서툴렀다. 이제부터는 더 잘해보고 싶다고 진심을 담아 말해보세요. 진정성이 있다면 분명 마음이 통할 거예요. 명절이 끝나고 며느리가 돌아갈 때 다음에 또 와줘서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따뜻한 미소로 배웅해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며느리의 마음은 한결 따뜻해질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걸음만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우리 가족 전체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절이 정말 가족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길. 그리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우리 모두 더 나은 가족이 되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하루 되세요.